일련의 일들이 있을 때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 저는 뭐 우리가 했던 게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봐요. 정상적인 조직에서. 그리고 참모나 병과장이 그렇게 얘기해주면 오히려 결정하는 사령관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고 완성도가 높아지니까 장관 입장에서도 그런데 하여튼 대통령 이상하게 끼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박정훈 대령을 항명수계로 구속까지 시키려고 하는 거는 어떤 힘의 작용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가장 결정적 실수가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입건한 거. 그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기소한 이 세 가지 결정적 실수 때문에 상당히 지금 대통령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적반하장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드는. 그러니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뭔가 내가 잘못했다라는 게 드러나면 도망갈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기도 하고 지혜로운 태도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했으면서 잘한 사람을 지금 징벌하겠다. 그렇죠. 혼내주겠다. 이런 태도를 보였던 아니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혼내는 게 아니라 항명수괴죄로 구속해버리겠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 사람 인생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침을 하다라는 사람도 문제요. 그 지침을 수행한 사람도 기본이 안 돼 있지 않냐는 그러니까 그 거죠.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국방장관부터 시작해서 뭐 그 검찰단장이겠죠. 국방장관이 적극적으로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항명수계로 입건을 한 그 자체가 상식에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김계한 사령관조차도 첫 조사 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항명이라고 하니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항명이라고 해도 사연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조사 때 박정훈 대령을 말하자면 조금 보호해 주려는 멘트로 그게 상식에 터잡은 거거든요. 그렇죠. 설사 이것이 명령 지시를 어긴 거라 하더라도 박정훈 대령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건가요? 규정과 방침에 따라서 한 건데 그 해석에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거 정도거든요. 그 갈등이라는 것이. 그걸 가지고 항명으로 입건한다? 게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특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작년 8월 27일 날 스트레이트 보도가 나가고 대통령 경로설이 급속히 확산될 때였다. 그러니까 급하게 구속영장이라는 인신을 구속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박 대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얘기죠. 실제로 나쁜 사람은 박정훈 대령이란 나쁜 사람이 있다라고 만들어버린 거죠. 이건 정말로 아주 심각한 도발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해도 너무했다. 그 짓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 설사 대통령 경로가 지금 와서 보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 보도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입을 막겠다고 인신구속을 하겠다. 그것도 그 한나라 해병대 이게 군사경찰의 병과장인 사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대명청지의 세상에 이런 폭력적인 국가 권력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행사된 예가 있나요? 저는 과거에 이 인혁당 사건인가 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뭐 그런 아주 극히 극악무도한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사고 방식이지 어떻게 직무를 집행을 한 사람을 설사 약간의 미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독단적인 판단도 아닌데 그 사람을 집단 항명 수계를 걸어가지고 구속을 하겠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그 실질 심사를 저는 또렷이 기억해내요. 망상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경로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검사들 뭐 좀 꾸짖었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래서 책상까지 내리쳤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 너희들. 아이고. 나중에 후회한다. 후배들이고 그러니까 법무관들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그게 있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니 누가 봐도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느냐. 너희들 모르는 거냐. 결국은 알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대목이 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구명 로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는데 조직이라는 게 건강하려면 어느 대목마다 누군가 브레이크도 밟고 야 박정훈 그냥 두지 말고 좀 혼내줘 하면
누구를 검찰 단장이든 네. 누구든 이거는 법률적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네. 나중에 망신당합니다. 요거는 그냥 지나고 다음 국면에 보시죠. 바로 그게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검찰단장이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를 한 사람은 사실 검찰단장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게 하명 수사거든요. 네. 대통령이 그렇죠. 네. 그 문자 그대로 하명 수사죠. 그때 검찰단장이 조금 뭐랄까 자기 역할을 해줬어야 돼요. 네. 이건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감찰을 좀 통해서 오십시오랄지. 이건 좀 아직은 좀 그런 것 같다. 네. 이랬어야 되는데 오히려 부안해동을 했거든요. 들리는 말로는 그때 이제 대통령이 신범철 차관과 8분 넘는 통화를 한 네네. 다음에 긴급하게 이제 그 국방부에서 고위층들이 모였나 봐요. 차관, 네. 법무관리관, 네. 뭐 네. 검찰단장 또 국장 몇 명이서 거기서 이제 엄벌하라, 엄하게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하명이 내려가니까 다들 이제 어떡하지? 대통령 명령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수행하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검찰단장이 들어가서 이건 항명수계로 하면 된다고 하니까 네. 다들 그래 그거 좋겠네 이랬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항명수계 또는 항명죄로 입건해 달라고 요구를 해도 아니 그 형사적인 거는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좀 살펴보시죠 하고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될 사람이 그 전문가잖아요. 네, 네. 기름을 확 부어버린 거예요. 그건 정말 그래서 그 실수가 지금의 이 국면을 만든 결정적인 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런 실수 또는 부안해동이 나오게 된 연유에 보면 네. 대통령의 포악성 이게 알려져 있었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공수처에서도 이 사건이 공수처로 고발이 되니까 네. 일부 검사들이 이건 결국 윤석열과의 싸움이 될 텐데 우리는 못한다. 나는 못하겠다고 사표를 썼다는 말도 있어요. 네. 아니까 그 성정을 네. 대통령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이번 한 번에 터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이런 식으로 처리해 왔다는 얘기죠. 대통령은 그렇죠. 자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이런 식으로 힘으로 짓밟아 버리고 수사권을 이용해 가지고 당신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사로 보복하면 깡패다. 네. 정확히 맞는 얘기죠. 깡패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의 하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다 공론화됐어요. 다 알아요. 네. 국민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다 아는데 본인만 지금 모른 척을 해요. 저번에 이제 5월 9일인가 취임 기념 네. 기자회 2주년. 제가 보고 그거 진짜 예상은 했지만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기자가 묻지 않습니까? 이런 문로 경로했냐고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그렇게 사람이 죽은 지경이 됐냐고 질책했죠. 이 얘기는 순직에 대해서 경로했다고 말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이겠지만. 그 말 속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분이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국민이 주권자예요. 그걸 물을 때는 기자가 물었지만 국민 대다수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건 성렬아 너 참 잘했어라고 칭찬해 주려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너 사람 죽였냐? 라고 묻는 거예요. 사람 죽였냐? 이건 다음이 뭡니까? 사형에 처하겠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주권자가. 네, 그렇죠. 책임을 묻겠다.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매우 심각한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질책했죠? 이게 뭡니까? 이만큼 경솔함, 국민들을 주권자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주권자였냐,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오만불선함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겸손한 자세로 예를 들면 질책했냐고 물어봤을 때 좀 침묵을 한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될 때 자세히 또 별도의 시간을 갖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랄지 아니면 좋은 기회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때 좀 성급하게 좀 화를 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좀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지한 자세를 보였어야 되는데 너무 경솔했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